안녕하세요. 초급 영상 처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저번 주차에 냈던 과제 정답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주차에 히스토그램을 나가고 똑같이 실습 과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차 첫 번째 과제가 근데 이것 좀 py로 되어 있는 파일이었는데 이게 컬러 영상을 흑백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말이 과연 블루값, 그린값, 레드값을 각각 3분의 1씩 사용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그때 코드를 여기가 아마 비워져 있었을 텐데 제가 찾아보니까 뭐 블루값 11.4% 정도 쓰고 그린값 뭐 58.7% 그리고 레드값 29.89% 정도 써가지고 이 그레이 값으로 나타낸다고 구글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코드를 구현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살짝 다르게 이제 찾으신 분들도 혹시나 계실까봐 얘기를 해드리지만 어차피 저희는 이렇게 구현하는 거는 이제 공부 삼아 구현하는 거고 저희가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뭐 과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한다든지 회사에서 쓴다든지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직접 구현한 걸로 쓰면 안 되겠죠. 그냥 cv2.cvt 컬러 여기서 그 BGR을 그레이로 바꾸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어차피 오픈CV 함수에서 다 있는 거니까 저희는 그걸 그냥 이 영상 처리 공부하면서 그걸 한번 구현해 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3분의 1씩 쓰는 게 아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고 솔직히 정확한 값은 모르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는 이 회사 가서든 뭐 여러분이 과제 하실 때든 그 오픈CV에 있는 함수를 사용해서 BGR 이미지를 그레이로 바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죠. 이거 uint8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줘야 이미지가 제대로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줬던 과제가 이 컬러 영상을 각각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꾸는 과제였는데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코드는 뭐 한 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빨간색 먼저 보면은 레드니까 B, C, R이니까 여기서 점점점 하면은 맨 마지막 인덱스인 거죠. 높이, 너비, 채널 중에서 이 높이, 너비 빼고 이 채널에 대해서 0,1이니까 B 값과 G 값 이 두 개를 선택해서 이거를 다 0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레드 값 하나만 나와서 이 레드 값 하나만 남아서 이 빨간색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점점점 하면은 이미지 쉐이프가 h, w, c인데 여기서 hw 말고 맨 뒤에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hw 빼고 c에 0, 1, 2 채널 중에 0 채널과 2 채널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코드죠. 그래서 블루 값과 레드 값이 0이 돼서 그린 값만 남아가지고 초록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해보라고 했던 게 이거죠. 이 카피를 처음에 안 쓰고 하면은 요거는 나와도 요 다음 이미지에서는 그 검은색 그냥 전부 다 검은색 이미지가 나올 건데 그 검은색 이미지가 왜 나오냐면 이 이미지 점 카피를 안 붙이고 그냥 이미지를 넣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만 넣었다고 하면은 좀 지우겠습니다.
먼저 BGR2 레드 함수가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이 이미지에 0과 1을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미지가 현재 여기서 이미 레드 이미지가 됐는데 이제 이 레드 이미지를 또 그 BGR2 그린으로 보내버립니다. BGR2 그린으로 보내면 여기서 이 0, 1, 2 중에 지금 이제 여기에 들어온 값은 요 값만 있는 건데 여기서 이 값도 0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요거 자체가 이미 다 0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요 그린 블루는 전부 다 검은색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려면,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이렇게 카피를 써줘야 이제 이게 원본이 들어간 게 아니라 복사본이 그 매개 변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따가 네, 한번 해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넘어와서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 써 있는 거는 인텐시티에 대한 빈도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여기서 이제 인텐시티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픽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픽셀 값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냥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요게 한 픽셀이죠. 이 한 픽셀의 값이 0에서 255인데 여기서 만약에 요 값이 127이다. 그러면은 0,0의 인텐시티가 127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그냥 해당 위치 픽셀 값의 이 픽셀 값을 그냥 인텐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막대 그래프로 하나씩 다 이렇게 쌓아 올리면은 이런 형태의 히스토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거 보시면은 50에 한 2100 정도에 나와 있다고 치면은 이 이미지에서 50이라는 픽셀 값을 가지는 픽셀들이 2100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면 요거 제일 많은 거 요게 한 대충 한 60이라고 치면은 요 레나 이미지에서 60의 값을 가지는 픽셀들이 한 6300개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그냥 픽셀 값의 수를 그냥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이 히스토그램을 그냥 이 레나 이미지 원본에 대해서 해도 되지만 저희가 조금 더 결과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더 확실한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 이미지에 나누기 5를 해서 이렇게 어두운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두운 이미지에서 64를 더해서 이 이미지보다 평균적으로 64만큼 더 밝은 두 번째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는 원본 레나 이미지에서 2배 밝은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뭐 히스토그램 공부도 하고 실습도 하고 과제도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 검은 이미지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범위가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나와 있었죠. 근데 나누기 5를 해서 0, 1, 2, 3, 4의 픽셀 값은 전부 0으로 바꾼 거고요. 그리고 5, 6, 7, 8, 9의 원본 이미지에서 5, 6, 7, 8, 9의 값은 전부 다 1로 바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리면 이런 식으로 이 0에서 50 몇 사이에 이렇게 몰려있는 히스토그램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나누기 5 한 이미지에 64를 더한 이미지인데 이건 아까 그 여기 있던 게 그냥 이 오른쪽으로 플러스 64만큼만
이동한 거고 그 아까 나누기 5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간단하게 그냥 0이었던 게 아까 전에 원본에서 0, 1, 2, 3, 4가 0으로 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64가 되니까 64로 가는 거죠. 그래서 0, 1, 2, 3, 4가 64로 가고 5, 6, 7, 8, 9가 65로 가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그 다른 픽셀들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것도 뭐 크게 다른 건 없는데 다만 여기서 그래프 모양이 아까랑은 좀 다르죠.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만약에 원본 이미지에서 0은 그냥 0이죠. 1은 2죠. 근데 2는 4죠. 이건 새로운 겁니다. new. 그리고 3은 6이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127은 254. 그죠? 근데 128은 256이죠. 그리고 129면은 258이겠죠. 쭉 가서 255까지. 이것도 255 곱하기 2가 있겠죠? 255 곱하기 2. 그런데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 이미지를 표현할 때 데이터 타입이 u×8이니까 0에서 255까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255로 바뀐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본 이미지에서 128 이상의 픽셀 값들은 전부 다 이제 255로 합쳐져서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255 값만 이렇게 크게 우뚝 솟아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앞으로는 왜 이제 이런 히스토그램이 이런 이미지에서 나왔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것도 조금 왜 이렇게 됐는지 네, 이런 걸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히스토그램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 스트레칭도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히스토그램을 좀 균일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봤던 이 어두운 이미지 히스토그램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거를 스트레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 원래 값이 0에서 한 50까지밖에 없었다면 이거는 뭐 0에서 한 250까지 다 골고루 분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미지로도 다 표현해보면 이런 식으로 어두운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히스토그램 스트레칭 식을 보면 보통은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이거는 그 저희가 데이터 타입을 uint판을 쓰니까 0에서 255니까 여기서의 그 255 값을 여기로 가져온 거고요. 이 앞에 부분은 그냥 최소값으로 빼고 최대값으로 나눠준다 이 말인데 이거는 보통 이제 0에서 1로 노멀라이즈를 할 때 그러니까 모든 값을 0에서 1 사이로 만들어 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이 0에서 1 사이로 바꿔주고 255를 곱해주니까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인텐시티 값이 0에서 255 사이의 어느 값으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0에서 50 정도 있는 값이 이렇게 0에서 한 240 정도 되는 값으로 잘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255까지 이렇게 있는 건데 너무 개수가 몇 개 없어가지고 이게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질 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여기에 아마 값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계산하기 쉽게 여기 한 10 정도 값이 있다고 하고 이거를 가지고 최소값이 0, 최대값이 여기 50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이 10 그리고 최소값이 0 그리고 최대값이 50 빼기 0
최소값 0 곱하기 255 하면은 5분의 1 곱하기 255 네, 51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10에 해당하는 값이 10로 넘어가면 이제 51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히스토그램이 아니라 스트레칭 펑션인데 그냥 이제 어떤 값이 무슨 값으로 바뀌는지 이거를 그냥 그려본 겁니다. 이 그래프 그려주는 사이트 쳐가지고 뭐 좀 위쪽에 나오는 걸로 그냥 하나 들어가서 그냥 만들어 봤는데 이 말이 그겁니다. 50의 픽셀 값을 가지는 게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뭐 250의 값을 갖는다. 만약에 여기 뭐 한 10 정도 되는 값이 한 40 몇의 값을 갖는다. 그거에 대한 이제 함수고 방금은 이제 10이 51로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그래프 그려보니까 10이 40 몇으로 되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원인은 이제 이거죠. 저가 이제 최대값을 50으로 잡고 최소값을 0으로 잡았는데 그게 아니겠죠. 이건 그냥 제가 그냥 눈대중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 편의성을 위해 그냥 최소값 0으로 잡고 최대값을 50으로 잡은 거지. 실제로 뭐 만약에 50 몇이고 그리고 0이거나 아니면 0보다 좀 더 큰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값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여기랑 여기 이 세 개의 값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아마 제대로 계산하면 여기랑 40 뭐 후반 언저리에 있는 값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아까 전에 그 나누기 5 해서 검은색 이미지에서 64를 더한 이미지가 이건데 그래서 보면 아까는 그 전부 다 이쪽에 분포했던 그 막대기들이 이제 요만큼 옮겼죠. 이만큼. 그래서 요 범위가 64만큼 옮긴 겁니다. 왜냐면 64를 더해줬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히스토그램 스트레칭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도 그 아까 전에 여기 이렇게 있던 검은색 이미지로 그렸던 히스토그램 그거를 스트레칭 한 거랑 아마 결과가 똑같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냥 여기는 위치만 오른쪽을 64 조금 옮긴 게 끝이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을 거로 저는 예상하고요. 그리고 한번 그거밖에 솔직히 차이가 아까 설명했던 게 다여서 여기는 딱히 더 뭐 설명을 드릴 게 딱히 없습니다. 이것도 스트레칭 하는지 뭐 딱히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아까 전에 여기 막 있던 막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64만큼 이동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 한 거 이거 최소값은 0으로 최대값은 255로 쭉 이제 좌우에서 잡아당겨서 늘렸다고 하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고요. 아까는 식에서 그 민이 0이고 맥스가 50이라고 잡았었는데 이 민 맥스 값이 달라지고 이 x 값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약간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표현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함수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는 이제 한 50, 60, 64까지는 그냥 0으로 가고 왜냐면 이쪽을 보시면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어차피 64까지 값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64에서 64 값을 이제 0으로 바꿔주는 그 말이 이제 이 함수에서는 요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부분은 요만큼의 부분은 요 짧은 거를 요만큼 안에 있는 거를 0에서 255 사이로 쭉 늘려준다는 말이고 또 요거는 한 120 이상의 값들은 전부 다 여기 120 이상의 값들은 전부 다 255로 바꿔준다는 건데 바꿔주는 이유가 어차피 120 뒤의 값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예 없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좌우에서 쭉 잡아당겨서 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이거는 아까 그 원본 이미지에 곱하기 2 한 거.
그 이미지를 이제 확인해 볼 건데, 이거를 히스토그램 그리면 이렇게. 근데 요 255 값이 너무 커가지고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있는 값들이 이제 약간 넓게 조금 잘 퍼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는 그 스트레칭을 해도 약간 그냥 비슷하게 안 보이죠, 잘. 이것도 그냥 좋은 이미지 같진 않고, 이것도 그냥 좋은 이미지 같진 않고, 아까 전엔 어두운 이미지가 굉장히 보기 좋게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엄청 보기 안 좋은 이미지가 그냥 보기 안 좋은 이미지로 그냥 비슷비슷하죠. 아까 전에 그 이미지들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이전에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좀 다른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이거 아까 엄청 어두운 이미지 있죠? 그 나누기 5 한 이미지. 원본에서 나누기 5 한 거. 이거에서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확대한 게 이건데, 여기에 코드도 제가 써놨습니다. 이 부분에 1,1부터 1,2, 2,1, 2,2의 값을 제가 임의로 255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만 흰색 점이 하나가 딱 찍힌 거죠. 전체 이미지를 봐도 여기 살짝 흰색 점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스트레칭을 진행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하는데, 여기서 한 5초만 있다가 다음 장으로 넘어갈 테니까 한번 5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속 진행을 해주세요. 생각하신 결과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흰색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을 뽑아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히스토그램 스트레칭 시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맥스 값이 기존에는 아까 전에 제가 계산할 때 이 맥스 값을 50이라고 하고 계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픽셀 4픽셀밖에 없어서 안 보이지만 255도 값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맥스 값이 50이 아니라 255가 돼서 민 값은 똑같이 0이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10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똑같이 10으로 예를 들고 255를 없애주면 10값은 그대로 10값으로 값이 안 변하죠. 스트레칭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거는 이 이퀄라이제이션인데,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인데, 이거는 방금 전에 이 이미지가 스트레칭을 해도 그대로였죠. 근데 이퀄라이제이션을 하면 이렇게 잘 바뀝니다. 그리고 이 구석을 봐도 흰색 점은 그대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퀄라이제이션이 뭐냐면, 여기 어려운 말이 써 있는데, 그냥 히스토그램의 이 히스토그램을 누적시켜가지고 그 누적된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조금 지지고 볶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잠깐 보면, 이 위에 거는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이제 현실에서는 되진 않지만, 만약 이런 히스토그램이 있으면 이퀄라이제이션의 이제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이제 현실에서 직접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제가 지금 그래프의 막대기에 너비를 제가 작게 해놔가지고 조금 보기가 이상한데, 이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여기서 여기 값이 한 40 정도의 값이 한 16,000개 정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40개의 16,000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상적인 거는 0도 6,000개, 1도 6,000개, 2도 6,000개, 3도 6,000개, 250도 6,000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근데 이 40만 가지고 보면은 이 16,000개 중에 이 6,000개는 40으로 간다고 쳐요. 근데 그럼 나머지 이제
만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런 거를 조금 못 정하죠. 못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현실에서는 하면은 이 16,000 값은 그대로 이제 그냥 여기 뭐 16,000 여기로 오는데 이 값을 조금 그냥 요걸 여기 한 200 몇이죠? 한 190 정도로 정해지면은 대신 이거는 원래 6,000개만 있어야 이제 여기처럼 6,000개만 있어야 이상적인 건데 10,000개가 넘쳤으니까 대신 이 주변으로는 조금 다음 픽셀 값을 조금 더 넓게 위치시켜서 조금 요 간격이 조금 멀어지는 겁니다. 막대기 사이의 간격이. 대신 반대로 여기는 한 30이라고 치고 보면은 30은 한 3,000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그 이상적인 거는 여기 한 6,000개가 차는 거예요. 근데 6,000개가 없잖아요. 픽셀 30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 거냐면 이 주위에 그 막대기들하고 간격이 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런 거는 조금 주변하고 좀 멀어지는 거니까 약간 팽창하는 거고 이런 거는 조금 압축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원본 레나 이미지를 가지고 이퀄라이제이션을 수행하면 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보면 좋을 게 아까 이상적인 건 이렇게 최대한 평평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값이 많은 쪽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그려질 때 주변이 조금 멀어지고 주변끼리 서로 거리가 넓어지고 이렇게 값이 적은 부분은 서로 주변하고 서로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약간 범위를 내 가지고 평균을 하면은 그나마 조금 잘 맞겠죠. 그 이상적인 거랑 조금 그나마 좀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이퀄라이제이션과 스트레칭의 차이는 뭔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크게 누적 히스토그램을 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규화를 하고 세 번째로 이 정규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누적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과정인데 그냥 여기 일반 레나 이미지 히스토그램을 구한 다음에 그냥 단순히 누적을 시키면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가 되겠죠. 막대 그래프가. 그래서 그냥 이건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냥 누적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교화를 할 건데 먼저 이 아랫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먼저 하면 그냥 0에서 1 사이로 정교화하기. 그래서 이 값이 지금 10배, 10배, 1000만, 10만, 25만인데 이 25만을 1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나누기 25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의 이 높이를 최대를 이제 1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방금 전에 1로 만들어 준 이유가 뭐냐면 이 최대 인텐시티 값으로 곱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이 1에서 맥스 인텐시티 값이 저희는 255니까 255를 곱하면 이제 여기가 맨 위에가 25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255로 만들어 주려고 여기 0에서 1로 정교화를 하고 그 다음에 최대값을 곱해준 건데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이 100 값을 예로 들어볼까요? 딱 이렇게 100 값을 뽑아보면 한 여기쯤 있는데 이게 인트형 값이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25만으로 나누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값이 인트형이 아닐 텐데 이 플로트형을 인트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반올림을 하던 내림을 하던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그거는 아니어서 뭐 그냥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크게 신경이 안 쓰이냐면 크게 쓸 필요가 없냐면 만약에 10.5 값이 있어요. 10.5의 픽셀 값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내림을 하면은 버림이죠. 버림을 하면은 이게 10 값이 되는 거고
반올림을 하면 11 값이 되는 건데, 이거 여러분이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1픽셀 정도 차이는 그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뭔가 눈에 띄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반올림 내림 요 정도 차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 뭐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제가 여기를 그냥 쭉 이제 이어가지고 원래 막대 그래프니까 서로 떨어져 있겠죠. 근데 이거를 쭉 이제 이어서 그린 건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스트레칭 펑션 기억나시죠? 그거랑 비슷한 건데 그냥 이 50 값이 50이 된다. 100 값은 몇이 된다. 뭐 150의 값은 뭐 한 170이 된다. 뭐 이런 그 의미의 아까 전에 스트레칭에서 했던 그 스트레칭 펑션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다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그 아까 전에 이퀄라이제이션 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왼쪽은 원본 이미지 히스토그램이고 오른쪽은 이퀄라이제이션 된 히스토그램인데 이제 뭐 차이를 아시겠죠? 이게 훨씬 더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대비가 선명하고 뭐 그런 게 약간 눈으로 봐도 조금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퀄라이제이션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좀 알려드리는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보면 한 30, 40까지는 전부 다 0으로 간다고 돼 있죠? 그래서 보면은 한 30, 여기가 한 50의 반이니까 25로 치고 한 3, 40까지면 한 여기쯤? 요거까지는 전부 다 0으로 간대요. 아까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이 0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뭐 255가 되는 거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255 값이 딱 4개, 4픽셀 4개만 있었었는데 그 여기 왼쪽 위에 흰색 점 찍혔던 거 어두운 이미지에 왼쪽 위에 흰색 점 찍혔던 거 기억하시죠? 그 이미지 스트레칭 해도 안 변했던 이유가 그 최대값을 그냥 255로 바꿔주는 게 스트레칭인데 이 이퀄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최소값 하나만 0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뭐 한 여기 아까 제가 몇이라고 했죠? 한 40까지를 다 0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그 왼쪽 그래프가 좀 서로 다르죠, 둘이. 이렇게. 왜냐면은 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퀄라이제이션은 최대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값이 적은 것들은 여기에 막 뭉쳐서 최대한 요거랑 비슷한 값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값이 요거보다 큰 값들은 최대한 멀찍이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최대한 이 뭐 한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네모값 넓이를 구했을 때 뭐 최대한 요거랑 비슷하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작동되는 게 이퀄라이제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값이 적은 부분은 이렇게 몰려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은 이렇게 조금 펼쳐져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이랑 과제로 넘어가서 이번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쯤이면 여기 GitHub에 코드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실습. 자, 요거 .py 파일이 있겠죠? 이 파일을 조금 해보면 여기서는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게 cvt.imageShow 함수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하고 싶은데 cvt.imageShow 하고 그 이미지 뭐 이미지 이름 스트링으로 입력하고 여기 콤마 찍고 이제 이미지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cv2.imageShow 이렇게 쓰는데 이 이미지의 데이터 타입이 uint8일 경우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태까지. 그런데 가끔 이제 실습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 뭐 이렇게 꼭 있는데 이거 왜 흰색으로 나온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경우는 주로 데이터 타입이 플로트 32일 때 나타납니다.
근데 데이터 타입 플로트 32일 때도 이렇게 출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뒤쪽에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게 이거, 이게 이거, 이게 이겁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이 데이터 타입이 플로트일 경우에는 0에서 1이 이제 이게 검은색이고 이게 흰색입니다. 근데 플로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잖아요. 맞나? 뭐 이걸 제가 실험해 본 적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의 값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100 값은 뭐가 될까? 아니면 반대로 플러스 2 값은 플러스 100 값은 1000 값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0보다 작은 건 그냥 다 0으로 가고 1보다 큰 건 전부 다 그냥 1로 갑니다. 그래서 1이건 2건 3이건 전부 다 그냥 흰색으로 되는 거고 0보다 작은 거는 무슨 값이든 그냥 0으로 되는 겁니다. 검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값은 이제 플로트로 하면은 네, 이렇게 값이 전부 다 이제 0보다는 크니까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잘 보려면 이걸 나누기 255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플로트일 경우에는 나누기 255를 해줘야 이렇게 잘 보이고 만약에 uint 8일 경우엔 0부터 255로 해야 잘 보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이거는 많은 분들이 혼자 실습하고 공부하고 이러다가 자꾸 이 흰색 이미지 뜬다고 말을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지. 저희는 다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이 uint 8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습은 이거를 해볼 건데요. 이거 저희가 히스토그램 할 때 썼던 그림들이죠. 이거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5를 놔두면 이게 되고 5 플러스 64를 하면 이게 되고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되는데 요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엄청 간단합니다. 여기 오리지널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불러오고 데이터 타입을 먼저 플로트로 바꿔줍니다. 플로트로 바꿔줘서 나누기 5를 합니다. 저는 이제 직접 이렇게 나누기 5로 했지만 요거 주석 처리한 거 요거를 써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기 주석 처리하고 요거 주석 처리하고 그냥 요거 한 줄만 써도 똑같으니까 요건 그냥 참고 삼아 알려주시고 요거는 그리고 요것도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필요는 없는 건데 그냥 저는 그냥 혹시 몰라서 그냥 뭐 나누기 하든 곱하기 하든 플러스 하든 마이너스 하든 이 mp.clip으로 0에서 255 사이로 정교화를 한번 시켜주는 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썼고요. 이 곱하기 같은 경우는 요걸로 대체를 할 수가 있고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꼭 써줘야 됩니다. 요걸 꼭 써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200값만 살펴봐도 200 곱하기 2 하면 400이 되기 때문에 255가 넘어가죠. 255보다 크죠. 그래가지고 이 0부터 255로 바꿔주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네 하면 요건 왜 2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건 나누기 5인데 요건 그냥 요 정도 오타는 조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이제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제로 넘어와서 첫 번째 과제를 말씀드리면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랑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원본 이미지고 이게 나누기 5한 이미지인데 요거를 스트레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인 코드는 잘 작동하는 코드니까 뭐 그렇게 굳이 크게 안 건드리셔도 될 것 같고 요것만 잘 채우시면 됩니다. 이게 히스토그램 스트레칭이라고 써놨는데 입력을 이미지, 출력을 이미지로 받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뭐 이거를 직접 쓸 게 아니고 어차피 공부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
그대로 구현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입력은 이제 뭐 나누기 5한 검은색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고, 출력은 그 이미지를 스트레칭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든 그거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출력해 주는 건데, 이 히스트라는 변수는 이 1차원 어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쉐이프를 찍어보면 이렇게 256차원을 256차원이 아니죠. 길이가 256인 뭐 벡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배열? 256의 배열인 이 히스트 값을 리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코드로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퀄라이제이션인데, 이거는 그 나누기 5한 이미지에 요 왼쪽 위에 흰색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여기 또 좀 보기 좋게 찍어드리면, 아까 전에 이 이미지 스트레칭을 하면은 거의 안 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스트레칭 한 거고, 이거는 이퀄라이제이션 한 겁니다. 여기서 이퀄라이제이션 한 거, 이건 여기서 스트레칭 한 거. 그래서 이제 두 개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하는 거는 뭐 이미지를 입력받고, 이거는 그거겠죠. 검은색 이미지인데 왼쪽 위에 점 찍힌 거, 그거를 입력으로 받고, 최대값은 뭐 255니까 이건 굳이 안 건드리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거. 요것도 어떻게 하면 되실지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리턴 값으로 이미지가 이퀄라이제이션 된 거, 그리고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된 거, 이거 두 개를 출력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채우시면 되는데,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mp.com 썸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쓰면 저절로 누적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이것도 구현해 보시면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직접 구현해 보시고, 난 도저히 구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요거 쓰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뭐 그 오픈CV 함수를 직접 구현하는 거지 넘파이 함수를 구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 삼아 하실 분들은 이거, 뭐 난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쓰시면 되겠고, 이거 히스토그램 구하는 거, 이거는 아까랑은 약간 매개 변수 받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 디폴트가 뭐 255가 맥스 인텐시티 값이긴 하지만, 혹시나 바뀔 때를 대비해서 그냥 요건 한번 추가해 봤는데, 요거는 뭐 이전에 스트레칭 과제를 잘 하신 분이면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은 딱히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히스토그램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생각보다 강의 시간이 길어져서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듣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